네, 쭉 가고 있는데요. 터널에 들어갑니다. 네, 터널 들어가서요. 자, 터널에 쭉 들어갑니다. 쌍굴이네요. 잠깐요. 옆에. 여기 옆에. 이쪽은 1, 2 가는 터널. 이거는 1, 2 가는 터널. 예. 터널 하나에서 양방이 아니고 한쪽 방향입니다. 네, 쭉 들어가서요. 네, 가족을 태우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터널에서 이 차가 유턴하네요. 안 돼. 이거 역주행이야. 차 들어오잖아. 차 오잖아. 아이고. 또다시 돌다가 오던 오토바이랑 꽝. 어허. 아이, 터널에서 왜 유턴을 해요? 하더니 또 한 바퀴 또 돌아요. 길을 잘못 들었나요? 헷갈려서 그랬을까요?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역주행차와 사고 났어요. 그래서 많이 다쳤습니다. 16주 진단이에요. 10월 25일에 사고 났고요. 한 3개월가량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가해자는 불구속 기소됐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거꾸로 왔느냐. 역주행. 중앙선 침범과 똑같은 거죠. 6월 16일 판결 선고 기일이래요. 가해자는 변호사 선임했어요. 자동차 보험 가입됐으니 거기서 알아서 해. 처음에 형사합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500만 원 형사합의 하재요. 나중에 1000만 원까지 왔는데 괘씸해요. 미안하다 소리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경찰, 검찰, 법원에는 죄송합니다. 내 피해자한테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게다가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돼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에서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태도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1년 구형했어요. 가해자와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정서 제출뿐인 다른 방법은 없나요? 100대 빵인데 진정서를 6번 내셨대요. 그러면서 또 직장 동료들의 진정서를 더 내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딱 한 번만 더 써내세요.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저는 100일 근처 입원하면서 아직도 발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아직도 치료 중이고 다리를 크게 다쳤으니까요. 대퇴부 골절이면은 아마 핀 박았을 거예요. 쇠 박는 수술. 그거 다 붙으려면 붙고 나서도 쇠 빼는 수술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째야 되잖아요. 째고 나면은 근육이 빠져서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재활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뭐 손등도 다치고요. 뭐 안과, 복시 현상은 지금 많이 좋아졌대요. 치과, 임플란트 3개도 하고요. 아직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잘못해놓고 1000만 원 딸랑 합의하자. 그것도 성의 없이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판사님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한 번만 길지 않게 한 2페이지 길면 3페이지 옛날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 쓰지 말고 요약해서 한번 써내세요.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옆에 동료들 진정서 내지 마세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판사가. 임팩트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100대 빵인 사고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잘못으로 16주나 받아서 3개월 넘게 입원해 있으면서 아직도 치료 중이고 장애가 남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진정서 한번 더 써내시고요. 이 사고는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형 선고하면서 형사합의할 시간을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테니까 항소심에서는 합의하세요 하면서 형량은 금고 8월 많으면 1년. 검사가 1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1년 그대로 구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들었다 놨다 그래요. 보통은 반 정도나 3분의 1을 깎아줘요. 근데 괘씸하면은 그냥 그대로 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들었다 놨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는 의학되는 거예요. 한 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괘씸하게 생각하면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법정 구속은 안 할 것 같다.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집행유예 선고되면 검사한테 쫓아가서 검사님 억울합니다. 검사님이 항소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습니다. 보통 선고하는 날 판사님 그럼 손 들고요. 저 형사합의할 때 선고 좀 늦춰주세요.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제 판결 선고가 됐대요. 보통 피고인들이 판사님 형사합의로 해서 좀 시간 주십시오. 그렇게 보통 하는데 피고인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그냥 판결 선고 받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올려주신 11,245회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어제 판결 선고 후기 남깁니다.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모두 실현되었고 금고 8월 실형입니다.
판사님께서 종합범에 가입돼 있지만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금고 8월을 선고하셨습니다. 7일 이내에 항소하시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테니까 피해자랑 합의하세요 라고 끝났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겠다면서 재판 연기 그거 안 했어요. 지난 4월 16일 날 첫 재판이었는데요. 그날 변호사 선임계 제출했고요. 그래서인지 합의하겠다고 재판 연기를 했었어요. 시간 벌기용으로 보여요. 저한테 연락은 안 왔어요. 이후로 변호인 측은 합의 시도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월 31일 두 번째 재판 시부터는 제가 방청했습니다. 미리 판사님께 진정서에다가 저한테 발언 기회 주세요. 그랬더니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 말로만 반성한다고 그러지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지 저한테 한 번도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얘기했어요. 재판 끝나고 복도에서 한 번, 주차장에서 한 번, 모두 두 번 마주쳤는데 그냥 보고 지나쳤어요. 저희 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때 1,000만 원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거절했어요. 법원에서 마주쳤을 때 미안합니다 소리 한 번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랬으면은 내 1,000만 원 얘기 나왔을 때 합의가 됐을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쳐다만 볼 뿐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어제 선고가 끝나고도 저희 측 손해상사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은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이미 선고는 내려졌지만 끝까지 이런 가해자의 태도에 아직도 괘씸하지만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실형이 선고되어 이제는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올려주신 유튜브 영상 댓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상대차 운전자 마약 또는 음주 아니냐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출동하신 경찰분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했으면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여성 운전자 아니냐는 댓글도 봤는데요. 여성 운전자 아니고 저와 같이 한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운전자를 포함해서 동승자까지 5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왜 그러는지 가해자 측에서 대화 자체를 피하기 때문에 아직도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네, 실형 선고 당연하죠. 항소심에서 이제 항소심이 이제 곧 잡히겠죠. 네, 곧 멀지 않아서 고개 숙이고 용서해달라고 찾아올 겁니다. 그때 태도를 보시고 합의해 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사고 이후 10월 25일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 그리고 장인 장모님, 양가 부모님들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니 보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사이가 걸음은 못 걷잖아요. 병원에 3달 이상 입원해 있다 와갖고 아직도 네 그러면서 더 치료가 필요한데 이분이 회사 다니시면서 밤에는 투잡하신 거예요. 회사 병가 무한히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8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어했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너도 8개월 동안 얼치 처벌받는구나 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사무실에 전화드리니까 변호사 바쁘시다고 하셔서 후기로 남겨달라고 했어서 글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많이 힘들어하셨고요. 앞으로 몸은 계속 힘드실 겁니다. 내가 8개월 동안 잠을 못 잤으니까 당신도 8개월 동안 금고 8월을 선고받았구나.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합의 안 되면은 피고인의 항소 기각될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액수가 충분하다면 그 한도 전부 다. 그리고 지금은 죄송합니다. 제 운전자 보험이 얼마인데요.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개인 돈으로 또 성의를 더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공탁도 못 겁니다. 공탁 걸려면 피공탁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돼요.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 안 알려줍니다. 내가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하면 알려주는 그렇지 않으면 공탁 못 걸어요. 공탁도 못 걸죠? 형사비도 안 되죠? 그럼 나중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상고 자체가 안 돼요. 대법원은 유무죄 따지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징역 10년 이상 선고됐을 때만 양형부당한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저 왜 집행유예 안 해주시고 왜 실형 선고하셨어요? 그거는 상고 자체가 안 됩니다. 저 가해자분 빨리 찾아가서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싹싹 비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가해자 영상이에요. 이 피해자분께서 법원에 형사기록 신청하셨대요.
형사기록 신청할 때 적법 절차에서 함께 복사된 영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의 액수보다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이분 어쩌면 장애가 남을지 안 남을지도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대로 못 걸어요.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진정성 있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겁니다.